예,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케팅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은 서비스 소비자 행동. 이건 내용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소비자 행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에 특화된 소비자 행동을 이 서비스 마케팅 책에 있습니다. 내용은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해를 해야죠. 탐색자, 경험자, 신뢰자, 이거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따진 거예요. 탐색자는 사람들이 이쪽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뭘 따집니까? 무슨 전문품, 편의품, 선매품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품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다. 탐색제라는 건 구매하기 전에 하는 거, 무슨 좀 이렇게 찾아보는 거, 뭐 주로 가전 이런 거, 자동차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동차 가전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유명 브랜드를 찾죠. 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패션 제품도 왜 유명 브랜드를 찾습니까? 이게 나하고 맞는지 잘 모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거 누가 만들어서 뭐 알마니아 무슨 뭐 저기 뭐죠? 샤넬 뭐 부티크야 뭐 샤넬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저기 에르메스야 그러면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뭐 롤스로이스 뭐 부가티 100억짜리 부가티 이러면 이제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죠. 실제 내용은 자동차나 가전은 우리가 인간이 뭐 소비자들이 그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패션도 잘 모릅니다. 실제 그냥 서치하는 거고. 경험제는 해보면서 그렇죠. 물론 자동차나 가전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계적이고 패션은 잘 입으면 머리도 다 프로들이 얘기하는데 머리가 뭐 비싼 머리나 싼 머리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잘 모르는데 경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듣는 거는 차이가 없고 음식의 일부의 맛.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혀입니다. 혀. 혀로서 느끼는 것. 오늘 저녁에 우리 졸업생들과 재학생이 뭐 밥 먹자 해서 어떤 우리 학생 대학 내 음식점을 잡고 돈은 내가 낸다 했더니 학생이 어디를 잡았어요. 그지 뭔지 몰라. 처음 가보는데 음식점에 아까 교수님 6시 반까지 얼른 오세요. 우리 학생들도 올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먹어보면 맛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경험이죠. 경험하고. 신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제일 강한 게 이제 의사죠. 의사. 그렇죠? 저는 누워 있는데 안경을 벗고 누워 있는데 이분이 내 이빨에서 2시간 동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또 여성들이 수술하니까 뭐 또 여성들이 수술하는데 수술됐고 그 의사를 믿는 거죠. 미국에서 아기 날 때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의사 닥터가 딱 여자 닥터는 날보다 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장모님은 영어를 못하고 장모님 한국에서 오셨고 나는 미국에 있는데 난 딱 남자고 영어가 되고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장모님이 들어갔죠. 그 장모님이 뭐 영어는 못해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닥터한테 그랬죠. 그 신뢰할 그 그냥 그걸 다 알았다고. 들어가서 이제 보고 이게 아마 보려는 것도 있지만 혹시 잘못되면 뭐 그런 것도 제가 그때 느낀 게 보호자가 들어와서 뭐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다 탐색하는 거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대부분의 유형제이 좀 섞여 있죠. 여기서 보시면 순수한 제품과 순수한 서비스가 있고 병원 진료 카센터 있는 거 서비스죠. 그러면 중간에 게 이제 음식점, 미용실도 서비스인데 뭐 음식점 이런 거, 뭐 유통 서비스, 제품 사면서 서비스 받고 이런 거예요. 현대백화점 제가 제안한 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가면 저스민 클럽에 가면 요새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손님들한테 무릎 꿇고 해라. 무릎 꿇고 했고 신라 호텔에도 무릎 꿇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경험지와 신뢰. 그러니까 실제는 뭐 탐색제 중에 일부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여기 나온 게 이제 뭐 조금 일부 뭐 의류를 사는 거는 뭐 사실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힘든데 의류를 빌리는 게 있죠. 강남에 가면 뭐 아나운서들이 빌려주고 뭐 명품 10만 원에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서비스는 대개 경험제와 신뢰제 영역에 속한다. 그죠? 이쪽 거. 주로 이제 신뢰제지. 신뢰제고 경험제 일부. 품질평가 용이하지 않다. 왜? 눈에 안 보이고 의사가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남동에 봤더니 막 앞에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마크, 서울대학교 마크를 다 붙이는 거예요. 연세치과, 서울대 뭐, 서울 뭐, 왜요?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펄시브드 리스크가 높죠. 펄시브드 리스크라는 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도.
주관적으로도 지각하는데 위험도 거기에 보면 여러 피지컬 리스크라는 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파이낸셜 리스크,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퍼시브드 리스크란 사람들이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느끼는 어떤 위험도입니다. 그 위험이 높을수록 신뢰를 특히 의사죠. 의사 뭐 수술이고 경험제라는 건 뭐 경험이죠. 체험이 있고 아주 하고 있죠. 뭐 그럴 뭐 우리는 그 불법이죠. 마약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마약을 경험하면 이렇게 뭐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판타지되고 저희는 합법적으로는 저는 뭡니까 교수님들도 요새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내가 맨 처음에는 술을 많이 먹는데 요새는 외부 교수나 부자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하고 7명이 술 먹다 보면 한 2명 취해가지고는 야, 한 교수로 막 껴안으려고 그러고 뭐 노래 부르자 그래 노래 우리끼리 노래 앉아 노래 부르고 막 근데 막 그래요. 저도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취하면 뭐 정신 없고 막 이러죠. 그게 경험이죠, 경험. 연애도 그렇고 신뢰는 이제 믿으면서.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저는 느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서비스가 점점 퇴폐화된다. 퇴폐화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그 뭐죠? 그 성매매 그거 없애버렸고 근데 없애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생기니까 서비스 점점 들어가다 지금 전 국토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겨서 전 세계가 지금 뭐 포르노 국가로 지금 포르노 세계로 월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뭐 수많은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느낌 인간의 밀착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요새 서울에 뭐 어디 근처에 누구 30년 된 친구 만나놨더니 맨 술집만 있는 거야. 맨 무슨 놈의 술집이 그렇게 많은지 술집도 이상한 술집들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서비스 구매시 소비자 행동의 선택, 체험, 평가. 선택은 중요하죠. 선택은 어떻게 하냐. 일반 소비자 행동에는 뭐냐. 목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선택 이렇게 하죠. 앞에 거. 그렇죠? 욕구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체험을 하죠. 서비스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안 그런데 옛날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어떤 사람 누워가지고 때밀이 아저씨가 때밀어주고 근데 뭐 때밀어주면 어떤지 뭐죠. 그 하여튼 그 다음에 체험 후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다. 그죠? 어떤 서비스를 느꼈는가. 이걸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여기 이제 욕구의 인식. 요게 이제 앞에 거. 욕구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소비자 체험 평가를 쭉 쪼개가지고 이렇게 쭉 한 겁니다. 많은 것들은 소비자 행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스킵을 해도 되고, 욕구에는 쭉 있고, 제일 큰 욕구가 뭡니까? 자아 실현 욕구. 내가 누군지를 알아달라는 욕구가 인간이 가장 원하는 욕구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달라 세상이. 그게 자아 실현. 세상이 알아주는 뭐 있고 자아 실현. 그렇죠? 정보 탐색은 그걸 하는 거. 퍼스널 소스와 난퍼스널이 있는데 퍼스널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난퍼스널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어느 쪽을 많이 쓰겠습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쓰겠어요? 비개인적인 정보?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이 얘기를 쓰려 했더니 교수님이 웃더니 뭐 써도 되겠다는데 그때 못 썼는데 젊은 사람은 난 퍼스널, 비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쓰죠.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뭘 씁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쓰죠. 연세 드신 사람들은 대중매체 잘 안 믿고 친구끼리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서비스 코미디 주의로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월드 오브 마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비스에는. 인간 평가에는 월드 오브 마우스가 대단히 중요하죠. 저 사람이 어땠다 이러면서 뭐 나쁜 일 나고 뭐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뭐 연예인을 매도했다 해서 연예인이 자살하고 뭐 하여튼 그 평가를 할 때는 이 구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점점 왜곡도 되고 있는데 구전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수많은 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죠. 일부.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의 퍼스널 된 거는 상당히 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서 서비스 선포가 좀 작은 데들 크게 빅 브랜드일 경우는 안 그런데 동네에 있는 뭐 무슨 뭐 미장원이고 무슨 뭐 세탁소고 무슨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뭐 거기서 힘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 자기네 동네 사람들한테 그 미장원 안 되겠다 세탁소 안 되겠다 그러면 막 그냥 없어지고 막 이런 수가 있죠. 실제가 아닌데도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죠. 비개인적 정보는 이제 개인적으로 된 게 아니고 비개인적으로 된 거고 대중매체 광고하고 인터넷에서 체험 후기
신문에다가 우리 서비스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그걸 써본 사람들이 체험 후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체험 후기가 훨씬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걸 더 가지고 믿고 자기가 떠든 것보다는 믿고 제가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 부작을 통해서 서울여대 학생들하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공개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 제가 퇴직 후에 우리 학생들 세상을 부작 천국으로 만들려고 일을 하면서 부작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데 부작 뭐뭐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뭐 그런가 보려. 근데 부작 들은 학생이 뭐 좋았다. 우리 엄마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와 그러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본 것에 대해서 알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늘면서 서비스가 는 겁니다. 인터넷이 뭡니까 소셜미디어? 전부 그죠. 페이스북이 서비스죠. 근데 무료이죠. 우리는 무료지만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이게 수조지 결국. 광고를 뭐 결국은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모든 사람이 그거 안 보면 그게 페이스북 없어지죠. 구글도 그러고.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늘면서 이제 서비스가 엄청나게 는 거고.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뭐 친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딱 해주려고 했다가 한번 봤더니 이건 완전히 내가 그러고 보니까 뭐 여자인데 뭐 이상한 여자가 옷도 이상한 걸 입고는 뭐 근데 그 밑에 뭔지를 모르고 저는 여자면 대부분이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다 해주고 아주머니들이 가끔 들어오면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 근데 남자들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서울여대 학생 거의 다 해주는데 이게 보니까 뭐 그냥 여자인데 뭐 젊은 여자인데 해주려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 뭐 보통 서울 여자들끼리 쓰니까 SW들이 쓰니까 해주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 사진 줄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었죠. 바로. 그다음에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무슨 뭐 커뮤니티, 온라인 백화점 이게 전부 다 이제 그쪽에서 서비스가 되면 그쪽으로 은밀화 되는 거죠. 은밀화 되면서 어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간이 활용 시간이 엄청 늘죠. 그렇죠? 여러분도 컴퓨터 시간이 많이 늘고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인터넷이 없었던 세상을 상상을 못 한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 볼 때 인터넷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컴퓨터 쓰고. 우리 교수가 유태인 교수가 히리저쭈 유태인 교수인데 뭐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 얘기는 듣고 한국에 와서 인터넷 처음 본 거예요. 한국에 와서 처음 보고 와 이런 거 그래. 그다음에 컴퓨터를 점점 시간이 늘고 컴퓨터 많이 하니까 눈이 나빠진다 그래서 컴퓨터 잘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유튜브 듣기만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서비스가 이 컴퓨터가 전부 서비스죠. 그죠? 컴퓨터가 완전히 서비스지. 컴퓨터에서 제품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니까 그게 서비스와 제품이 걸려요.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가 설치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비스지. 다운받고 이런 페이스북 다운거죠. 페이스북을 했던 뭐든. 정보 탐색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사기 전에. 그렇죠? 서비스 마케팅은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지각하는 위험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위험 부담을 줄여줘야 되죠.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이 여러 개 있죠.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뭘 씁니까? 제품 마케팅에 쓰고 제일 큰 게 뭡니까? 브랜드와 가격입니다. 브랜드가 좋으면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믿죠. 그렇죠? 브랜드가 좋으면. 그다음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비싼 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뭐 빈대떡이야, 아니 후진 거야, 막 이러고 막 그러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브랜드가 좋으면 이제 위험 부담 적인데 서비스는 경우는 잘 못 느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또 제품하고 다르죠. 제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는 표준화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를 해서 비표준화를 상당히 표준화하면서 위험 부담 줄여가고 서비스 브랜드를 올려가야죠. 품질 보증 개런티죠. 이게 이제 브랜드에서는 탄저블 큐스, 그러니까 제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 그다음에 프리 트라이얼은 한번 써봐라. 서비스 스탠더다이제이션.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프리 트라이얼은 이제 그냥 한번 조금 써보라는데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한번 그냥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뭐 일주일 무료 이런 얘기죠. 근데 비표준화된 것 중에서 일부를 표준화하는 거, 이게 서비스 표준화. 유용적인 근거나 품질 보증, 품질 보증이나 우리 환불을 해주겠다. 전부 가격 관련된 거죠. 보세요. 품질 보증이나 무료 사용은 가격이죠. 유용적 근거나 서비스 유용적 근거는 브랜드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 신뢰감을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죠. 저희는 뭐
한 세계 뭐 고객 만족 학회가 인정한 무슨 보험회사, 무슨 자동차 회사, 그런 게 유용적 근거. 서비스 표준화는 일정 특별히 프랜차이즈라는 게 서비스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거죠. 서비스 뭐 세탁 표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페덱스가 그러죠. 뭐 페덱스가 이제 시간별로 딱 해서 뭐 얼마에 딱딱 해주고 일본의 거도 그러고 배달도 뭐 무슨 피자헛인가도 30분 내로 뭐 배달 안 하면 뭐 돈을 안 받겠다면서 표준화하는 거죠. 사람 딱 들으면 30분 내로 해준다. 이런 표준화해서 해준 거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다가 지금 잘 안 됐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랬던데 전 미국에서 무조건 구매 후 1시간 내로 뭔가 배송해 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대안의평가는 이보크트 셋. 이보크트 셋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그 안에서 컨시더레이션 셋. 그러니까 이보크트 셋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그 안에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고려를 뭐 주로 거기서 이제 고려를 하면서 그 고려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극장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뭐 영화관은 몇 개 안 되지만 무슨 학원이나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수없이 많죠. 치과 여러 개 중에서 들은 것 중에서 몇 개, 그렇죠? 그 중에서 고유하면 제가 약간 백내장기가 있다 해야지 백내장은 뭐 나이가 쉬운 놈은 다 온다니까 백내장기가 있어서 안과 유명한 안과를 지금 한 서너 개를 가봤는데 한 10개쯤 가보려고. 우리 형님은 이제 뭐 다른 도에 사는데 거기도 안과 하는데 제가 많이 가라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사는 도에는 안과가 4개밖에 없대요. 우리가. 4개 다 가보라 그랬고 저는 이제 뭐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려고 그런 거죠. 많은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판단이 높아지는. 소비자가 지식이 높으면 평가를 잘합니다. 소비자 지식이 낮으면 평가를 잘 못합니다. 그 서비스를 많이 써보거나 그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평가를 잘하고 그렇습니다. 소비자 지식과. 이게 이제 보통 쓰는 거죠. 멀티 애트리뷰트, 애티튜드 모델. 이게 뭐냐면 쭉 상품 품질, 상품 구색, 서비스 품질, 편리한 위치. 요거 오프라인 서비스 설명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현대, 롯데, 신세계, 유카가 각각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곱하기 저 216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현대 216점. 상품 품질의 점수 9 곱하기 현대가 받은 8. 9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7 더하기 5 곱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9 합해서 216. 쭉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뭡니까? 216점. 현대가 제일 좋은 거죠. 다속성 모형.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 뽑을 때도 이렇게 하죠. 뭐 수능 몇 점, 몇 점, 학교 다닐 때 몇 점, 추천서 몇 점, 이렇게 해서 교수 평가 몇 점 이렇게 쭉 하니까 이게 다속성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속성 평가에서 서비스의 무용성 때문에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비교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절대적인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어떻게 주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점 이 정도 되면 8점이다. 이거보다 잘하면 90점이고 떨어지면 76점이다. 그러면 그거에서 비교를 해서 이 서비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95년생인데 우리 딸의 친구도 서울여대 많이 다니고 우리 딸은 이제 영국 갈 건데 우리 딸의 선배도 지금 서울여대 졸업을 했고 한성여고 졸업생도 있고 근데 우리 딸하고 비슷한 학생들 전부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한 달에 몇 개씩. 예? 그거 뭐 영화 보러 가서는 저번에 본 거 어떠냐, 이거 보는 거 어떠냐, 뭐 어쩌저쩌 뭐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 우리 딸이 한번 봤는데도 엄마 아빠를 봐야 된다고 표를 3장 사고 보고 그럼 어떻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느는 거죠. 구매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산업재 서비스라는 산업재는 그 소비재 마케팅을 안 하고 산업재는 주로 뭐 트럭, 어떤 중공업, 기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계약 문서에 주로 해서 이 기계가 애프터 서비스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게 산업재고. 소비자 체험은 이제 소비자를 실제로 느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 되는 게 있어요. 체험 마케팅이 되는 게 있는데 미국의 NYU인가 콜롬비아 교수가 만든 건데 한국에서 태평양 화장품이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와갖고 체험으로 해가지고 제가 태평양 화장품에 제품 런칭하는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얼굴에 몇 번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느끼게 하는 거. 느껴보면 맨 처음에 잘
10만 원, 20만 원짜리 안 하니까 그냥 조금 프리 샘플 줘가지고 그걸 느껴보라. 시사점은 서비스 경우 체험이 곧 마케팅으로 서비스 성공의 조건은 이거다. 그렇죠? 체험을 한번 해보고 소프트뱅크의 모바일 24시간 서비스면 24시간 뭐 그러니까 서비스를 완전히 하는 그래서 체험을 거기서 느껴보고 남과 다른 거를 하게 있죠. 한 번에 하면은 그 서비스에 밀착되죠.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가 처음 최초의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밀착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되고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형성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일단 세 번째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